1950년 차가운 겨울이었던 1월 3일, 소련의 수도 모스크바의 한 병원에서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그 순간 의사들은 경악했어요. 이 아이들 일반적인 쌍둥이가 아니었습니다. 4개의 팔, 3개의 다리, 척추가 직각으로 붙어있는 신체. 두 사람이지만 한 몸을 공유하는 샴 쌍둥이였죠. 샴 쌍둥이는 한 개의 수정란에서 발생한 일란성 쌍둥이가 분열 과정에서 완전히 분리되지 않아 신체 일부가 연결된 상태로 태어나는 쌍둥이를 말합니다. 이 현상은 매우 드문 선천적 질환으로 약 20만 명 중 1명 정도의 확률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이들은 태어난 지 몇 분 만에 부모와 분리되었습니다. 의사들은 부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는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두 아이는 소련 연구소에서 살아있는 실험체로 사용되기 위해 비밀리에 빼돌려진 것이었죠. 누구보다 특별했지만 그 때문에 지옥 같은 삶이 시작된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운명을 타고난 쌍둥이. 마샤와 다샤 크리보실야 포바의 이야기입니다. 마샤와 다샤가 태어난 1950년. 소련은 냉전 시대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과학과 기술 발전이 곧 국가의 자존심을 대변하던 시기였죠.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마샤와 다샤 같은 특별한 케이스는 단순한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국가의 귀중한 실험체로 간주되었어요. 쌍둥이가 태어난 그날, 산부인과 병실은 정막이 흘렀습니다. 의사들은 두 아이를 보자마자 부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부모는 충격에 더 이상 묻지 않았고 두 아이는 부모 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말 완벽한 거짓말이었어요. 사실 두 아이는 곧바로 소련 소아의과학 연구소로 보내졌습니다. 그곳에서 소련 신경생리학자 표트르 아노킨의 생체 실험 대상으로 선택됐어요. 의사들이 부모에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아이들을 빼돌린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혈관은 공유하지만 신경계는 독립적인 이 쌍둥이는 최고의 실험 대상이야. 소련은 샴 쌍둥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즉시 보고하도록 전국 산부인과 병원에 명령해 왔습니다. 그렇게 마샤와 다샤는 태어난 직후부터 소련의 차가운 실험실로 직행한 거죠. 그들의 부모는 아이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평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상에 둘도 없는 소중한 자식을 잃었다고 믿는 부모. 하지만 아이들은 멀리 떨어진 비밀 연구소에서 사람 대접조차 받지 못한 채 실험당하고 있었다는 사실. 마샤와 다샤의 끔찍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마샤와 다샤가 소련 소아의과학 연구소로 보내졌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잔혹한 생체 실험이었습니다. 모든 실험을 주도한 인물은 바로 표트르 아노킨 박사. 그는 소련의 신경생리학자로 20세기 중반 생리학 분야에서 중요한 연구를 수행한 인물입니다. 주로 신경계와 생체 조절 시스템에 대한 연구로 유명하지만 동시에 인간 생체 실험을 진행한 비윤리적인 과학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신경계와 혈관계의 역할을 연구한다는 명목으로 인간이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될 실험들을 감행했죠. 첫 번째 실험은 극한의 온도 변화였습니다. 아노킨 박사는 마샤를 얼음물 속에 넣어 체온이 급격히 내려가는 상황을 만들었고 동시에 다샤의 체온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두 사람이 혈관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한 끔찍한 실험이었죠. 마샤가 얼음물 속에서 괴로워하며 떨고 있을 때 다샤의 체온은 느리게 변했지만 동일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박사는 실험 결과만 기록할 뿐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샤의 팔에 화상을 입히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뜨거운 물체를 피부에 대어 화상을 입히고 마샤의 신체 반응을 관찰했죠. 한쪽이 느끼는 고통이 다른 쪽에 어떻게 전달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샤가 울부짖으며 괴로워하는 동안 마샤는 그 고통을 함께 느꼈습니다. 두 아이의 신경계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음에도 혈관을 공유하고 있는 쌍둥이에게 이 실험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실험 중 하나는
전기 충격 실험이었습니다. 아노킨 박사는 마샤에게 전기 충격을 가하며 다샤의 심장박동, 뇌파, 근육 반응을 분석했습니다. 전기가 흐르는 그 순간마다 두 자매는 눈에 띄게 경련을 일으키며 고통에 몸부림쳤어요. 멈춰달라는 말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아노킨 박사는 이 외에도 굶기거나 수면을 박탈하는 실험을 통해 두 자매의 몸이 생리학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했습니다. 이 실험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인간 신체의 한계를 알아내겠다. 그 과정에서 두 아이는 실험 도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마샤와 다샤는 약 10여 년간 이어진 잔혹한 실험 끝에 소련 소아의과학 연구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더 이상 실험 대상으로 가치가 없어졌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자유를 얻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건 또 다른 차별과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두 자매는 장애인 기숙사로 보내졌습니다. 이곳은 소련에서 장애인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였죠. 기숙사는 장애인들의 생활 공간이 아니라 이들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공간에 불과했습니다. 소련은 당시 장애인을 사회적 흠결로 여겼습니다. 거리에서 장애인을 볼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을 모두 이런 시설에 가둬버렸기 때문이었죠. 마샤와 다샤는 낯선 환경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들은 기숙사에서 가장 낮은 등급의 교육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들이 노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식만 가르쳤죠. 하지만 이마저도 두 사람에게는 잠시나마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같은 또래의 아이들과 어울리며 웃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두 자매의 관계는 점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샤는 다샤의 삶을 철저히 통제했어요. 우린 한 몸이야. 네가 무엇을 꿈꾸든 내 허락 없인 안 돼. 마샤는 다샤의 결정권을 빼앗았고 다샤는 그저 순응해야 했습니다. 반대로 마샤는 주도적이고 독립적인 성격이었지만 다샤가 가진 욕망이나 꿈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건 다샤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었죠. 기숙사를 벗어나 거리로 나갔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건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두 자매를 괴물 취급했습니다. 누군가는 놀라며 피했고 또 누군가는 대놓고 조롱했죠. 심지어 일부 남성들은 내기를 걸기도 했습니다. 쟤네랑 연애할 수 있을까? 아니, 그게 가능은 할까? 사회는 두 자매를 절대 정상적인 인간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장애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한 몸이라는 점이 사람들에게 공포와 혐오로 다가왔던 거죠. 다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삶을 꿈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취업해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보통의 삶을 동경했죠. 기숙사 시절 다샤는 한 남학생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마샤는 다샤의 모든 선택과 관계를 완벽히 통제했습니다. 우린 한 몸이야. 네가 무슨 생각을 하든 나와 상의 없이 행동하지 마. 마샤는 다샤의 연애를 질투심과 독점욕으로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네가 다른 사람과 함께 간다는 건 나를 버리는 거나 다름없어. 결국 다샤는 사랑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1980년대 다샤는 기회를 얻어 취업을 시도했습니다. 비록 평범한 일은 아니었지만 작은 수입이라도 벌어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마샤는 이조차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일하러 나가면 너만 힘들어질 거야. 그냥 이렇게 살자. 마샤는 자신의 일상, 담배를 피우고 잡지를 뒤적이는 나날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샤는 꿈을 접어야 했죠. 다샤는 계속해서 독립적인 삶을 원했습니다. 나는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어. 다른 삶을 살고 싶어. 그녀는 여러 번 분리수술을 고민했지만 마샤는 단호하게 말했죠. 그런 선택은 없어.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함께야. 한 번은 영국의 저명한 외과 의사가 분리수술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다샤는 이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하며 꿈에 부푼 눈으로 마샤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마샤는 차갑게 말했죠. 안 돼.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야.
2003년 4월 13일 마샤는 갑작스러운 극심한 허리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했던 다샤조차 그녀가 그렇게 심각한 상태인지 몰랐죠. 통증의 원인은 심각한 심장 문제였습니다. 4월 17일 마샤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샤는 언니의 죽음을 옆에서 직접 목격해야 했죠. 그 순간 다샤에게도 선택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분리수술을 받아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언니와 함께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다샤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마샤가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어. 사실 마샤가 사망한 순간부터 다샤는 의료진으로부터 분리수술을 제안받았습니다. 빠르게 분리수술을 받으면 살아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죠. 하지만 다샤는 거절했어요. 언니와의 연결이 끊어진다는 건 단순히 육체의 분리가 아닌 자신의 삶 전체를 잃는 것과 같았죠. 그녀는 마지막까지 마샤와 연결된 상태로 함께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마샤의 사망 후 신체가 부패하며 독성이 만들어졌고 다샤는 곧 폐혈증에 걸려버렸습니다. 폐혈증은 심각한 전신염증 반응으로 감염이 온몸에 퍼져서 발생하는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를 말하죠. 마샤가 세상을 떠난 지 17시간 후 다샤도 결국 언니를 따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음의 원인은 언니의 몸에서 발생한 독성 물질이 공유된 혈관을 통해 전해진 것이었죠. 언니의 죽음이 자신에게도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다샤는 끝까지 분리수술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생전에 원했던 대로 분리되지 않은 채 화장되었고 모스크바의 노보데비치 묘지에 함께 안치되었습니다. 마샤와 다샤는 냉전시대 소련의 광기가 만들어낸 피해자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듭니다. 지금 구독하지 않으면 더 중요한 사건들을 놓칠지도 모릅니다. 바로 구독하고 확인하세요.